그러면 이제 오늘은 결과가 대충 보이는 수익률 게임의 결과가 이제 뻔히 보이죠. 보면은 네. 줄을 잘못 썼어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핀란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냐면은 처절한 투쟁을 했죠. 한 번도 그냥 있지는 않았잖아요. 손 들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때마다 막 처절하게 싸웠어요. 싸우고 현란한 줄타기 외교를 합니다. 각서도 쓰고 무릎도 꿇었다가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면서 합니다. 뭔가 위성 국가는 아니지만 간이고 쓸개고 다 내주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 이 정도를 해야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핀란드화, 핀란드에이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프로님? 아유, 자존심 많이 상하는데. 그렇죠. 자존심 상하 말도 안 되죠. 네. 말도 안 되는데 네. 또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새롭게 시작하는 지구본연구소 핀란드 8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자 저희가 핀란드 이제 러시아와 이제 싸우는, 독일과 한편이 돼서 싸우는 그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결과가 대충 보이는 수익률 게임의 결과가 이제 뻔히 보이죠. 보면은 네. 줄을 잘못 썼어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1943년쯤 되니까 핀란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이제 우크라이나나 이제 모스크바나 뭐 해서 소련하고 독일이 이제 처절한 정말 지옥의 혈전을 벌이고 있는 거를 이렇게 옆에서 보다 보니까 야, 이게 뭔가 이상한데? 조짐이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이제 보면 독일이 생각보다 치고 나가지 못하고 소련은 본격적으로 반격을 시작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핀란드 이제 사령관이었던 이제 만네르하임 장군이 이제 판단을 합니다. 이거 우리 줄 잘못 썼어. 발 빼야 돼. 상황판이 되게 빠르신 거죠. 그러니까 멀리서 보는 나라들은 도대체 저 독일, 그러니까 소련의 저 영토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걸 소련의 어떤 선전 방송을 믿어야 되는지, 독일의 선전 방송을 믿어야 되는지 사실 잘 알 수가 없던 거죠. 근데 핀란드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거나 독일하고 같이 싸우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정보를 확인하고 획득하는 데는 빠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발을 빼야 되는데 발을 빼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핀란드 영내에 지금 독일군이 자그마치 17만 명이 이제 주둔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야, 이제 우리 그만 싸울래라고 하는 순간 이 친구들이 헬싱키부터 점령을 싹 해가지고 핀란드를 다 점령해버리면 이것도 되게 곤란하잖아요. 이거 출구 전략이 굉장히 출구 전략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 겁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양쪽 사이에 껴서 그냥 이제 어디 긁혀서 피나는 정도는 당연한 거고 죽지 않을 만큼의 어떻게 잘 빠져나오는 게 이제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독일이 이제 이렇게 보니까 핀란드군을 보니까 분위기가 달라졌어. 싸우지도 않은 거는 뭐 당연한 건데 자꾸 딴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1943년 10월달에 히틀러가 이제 특사를 보냅니다. 어디 핀란드에? 너희들이 뭔가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걸렸구나. 소련하고 단독으로 뭐 휴전을 체결을 할 경우에는 너희들은 발틱 3국처럼 그런 운명이 돼. 우리가 발틱 3국?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이런 것처럼 그냥 확실하게 짓밟히는. 지금은 우리가 이제 너희를 독자적인 어떤 하나의 세력으로 국가로 대접을 해줬는데 이제 그런 거 없는. 그냥 식민지야니네. 식민지야. 이제 각오해. 라고 이제 하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냥 제가 좀 요즘에 잠을 잘 못 이루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합니다. 이러고 이제 엉거주춤하게 있었는데 1944년 1월달에 44년 1월달에 막판 가는 이제 레닌그라드가 이제 해방이 됩니다. 독일군이 이제 밀려난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핀란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승부의 추가. 그렇죠. 소련 연합국 쪽으로. 그렇죠. 이제 그래프가 한쪽으로 확 기울기 시작했던 추세선이 바뀌었다라는 걸 이제 느끼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발을 빼야죠. 거기다가 이제 미국까지 나섭니다. 야, 소련에 대한 핀란드가 적대 행위를 공식적으로 중단하지 않으면 내가 보니까 소련이 핀란드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어. 핀란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넌지시 경고를 해준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핀란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결심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1944년 3월부터 소련하고 이제 몰래 협상을 하기 시작을 해요. 몰래? 몰래.
그래서 저희가 조금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네. 제가 좀 그때 좀 정신이 좀 헷가닥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힘든 거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네.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필요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제 했습니다. 발발 겪군요. 예, 겼더니 이제 그 유명한 몰로토프 외무상. 예. 거기 저 폭탄 그렇죠. 수류탄과 빵바구니. 예, 이 몰로토프 이제 외상이 네. 아주 이제 화가 난 거죠. 이 자식들이 보면은. 고압적 자세. 그래서 우리는 니들한테 요구할 게 없어. 요구할 게 없어. 가만히 대가리 받고 기다려. 이런 게 더 무섭잖아요 보면은. 너희들 뭐 해줄 건데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뭐 요구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일단은 우리 처분만 기다려 너희들은. 손 들고 나가 있어 일단 이거죠 이제 보면은. 진짜 떨렸겠다 핀란드. 예, 그러니까 이제 히틀러도 이제 이 소식을 이제 전해 듣습니다. 히틀러도 열받았겠네. 예, 그러니까 히틀러와 스탈린 한쪽만 상대해도 괴로운데 이 네. 양쪽을 다 상대해야 되는 핀란드 입장에서 보면은 이 죽을 맛인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핀란드가 이제 독일한테 받던 이제 원조 관련 다 끊기는 거죠. 이제 끊기고 1944년 6월, 그러니까 44년 3월달에 협상 이제 카드를 내밀었다가 이제 퇴짜를 맞고 44년 6월쯤 되니까 이번에는 이제 물리적으로 소련군이 실제로 이제 핀란드 국경으로 이제 진출하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예, 막 밀고 들어오니까 이제 핀란드군이 맞서 싸워야 되죠. 맞서 싸워야 되는데 독일군은 이제 팔짱 끼고 지켜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핀란드군, 독일군이 서로 이제 이렇게 나란히 줄서 싸우는 게 아니고 요 지역은 핀란드, 요 지역은 독일, 이렇게 이제 서로 맡아 있는 라인이 다른데 소련군이 핀란드군이 담당하고 있는 구역을 딱 공격을 해온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독일의 도움 없이는 방어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만네르하임 이제 장군이 이제 히틀러한테 이제 또 무릎 꿇고 또 SOS를 칩니다. 네. 안 통할 것 같은데. 근데 통해요. 독일... 일단은 뭐 맞서 싸워야 되니까. 독일도 상황이 좀 급하니까. 예. 그래서 이 지원을 다시 재개를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면서 각서를 쓰라. 너희 대통령이 히틀러 나한테 각서를 써. 독일과 핀란드의 관계를 핀란드 일방적으로 절대 파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라. 어떻게 보면 핀란드는 되게 독특한 취급을 받은 거예요, 이제 보면은. 핀란드한테는 유독 착했던 것 같아요. 착했어요. 보면은. 히틀러가. 예. 그래가지고 각서를 씁니다. 핀란드 대통령이 이제 히틀러 수신인 히틀러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안 할게요. 저 안 할게요. 한 번만 다시 봐주세요. 이렇게 도장 꾹 해서 보냅니다. 보내고 난 다음에 한 2달쯤 있다가 다시 또 이 핀란드가 소련하고 협상을 개시를 합니다. 어떻게 핀란드?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나름 뭐 비교적 약소국의 생존 방식일 수도 있겠다, 그죠? 그렇죠. 이게 보면은 명분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대체 몇 번 지금 말 바꾸기를 한 겁니까? 보면은 지금 이 뒤통수 쳤다가 저 뒤통수 쳤다가 보면은 정말 현란하기 이를 데 없는 스텝을 밟아가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히틀러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도 무섭잖아 히틀러가. 무섭겠죠. 예, 무서우니까 갑자기 히틀러하고 이제 각서를 체결했던 대통령이 갑자기 사임을 해버려요. 야, 이건 신의 한 수네. 예, 사임을 해버려요. 직접 사인했던 그 대통령이 그냥 갑자기 이제 건강상 이유 이런 걸로 해가지고 싹 물러나 버리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각서를 체결한 주체는 이 리티 대통령이었는데 대통령이 사임했으니까 핀란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의무는 우리가 위반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뭔가 말이 안 되는데 말 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이게 진짜 신의 한 수네. 그러고 난 다음에 최고 사령관이었던 만네르하임 장군이 대통령으로 취임을 해요. 이거는 진짜 이 대통령이나 저 만네르하임이나 둘 다 진짜 나라 위에서 뭐 내가 욕을 먹고 뭐 직을 던지고 이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서로 이제 호흡이 착착 맞는 거죠. 멋있다 이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전임 대통령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했던 모든 약속과 의무는 다 파기한다. 계승할 의무가 없다. 핀란드는 선언을 딱 해버립니다. 만약에 이러다가 독일이 더 우세해지면 아마 분명히 그렇죠.
저 쿠데타 할 거야. 이게 전 대통령이 쿠데타 해갖고 내가 다시 약속 지키겠습니다. 이랬을 거야. 아 멋있네. 그러니까 이제 소련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네. 저 정도 나오면 저 정도 스탠스를 보이면 쟤들이 이제 진정성이 있다. 진정성이 좀 있어. 대가리 받고 계속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요구 조건을 이제 내밀기 시작을 합니다. 드디어. 일단은 니들이 우리한테 다시 가져갔던 용토 다 반납. 그건 당연한 거지. 네네네. 그 다음에 핀란드 내의 모든 항구와 비행장을 소련군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 니들 때문에 우리 죽고 다치고 했던 사람들 많잖아. 네. 그러니까 6억 달러. 6억 달러? 네, 6억 달러. 당시 돈으로 어마어마한 큰 배상금입니다. 네. 6억 달러 배상금 내. 네. 그리고 니들이 알아서 독일군을 쫓아내. 아 핀란드 땅에서? 예.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그러네요. 이제 요구사항을 받아든 이제 핀란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돈이라면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서 갚으면 되는 거고. 뭐 어차피 우리가 반대하더라도 안 하더라도 뭐 쟤네들 와서 우리 항구 마음대로 쓸 텐데 그렇다 괜찮은데 이 17만 명에 이르는 저 독일군 어떻게 쫓아내지? 뭐 기분 나쁘겠다 또. 예, 큰일 난 이제 이런 거죠. 근데 독일군은 또 상황이 또 안 좋아지니까 독일군 나름대로도 야 우리 이렇게 핀란드에 앉아가지고 맨날 자작나무 뭐 껍데기 씻고 앉아 있을 이럴 여유가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베를린 위험하게 생겼는데.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17만 명을 철수하는 작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핀란드한테 알려줘요. 우리 간다고? 우리 간다. 야, 그건 진짜 운도 좋았네. 그렇죠. 근데 운이 좋은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또 스탠스를 잘 밟아야 되는 거죠. 되도록이면은 소련군이 알지 못하게. 우리가 철수한다는 걸 알면 더 막 밀고 올 테니까 되도록이면 빠르게. 그리고 이쯤 되면은 독일군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핀란드가 이제 소련 쪽에 붙으려고 한다는 건 다 알고 있었으니까 서로가 우리 싸우지 말고 빠르게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퇴로를 잘 좀 확보해 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핀란드한테 안전 보장을 요구를 해요. 우리가 조용히 떠날 테니까 우리가 떠날 때까지 소련군이 추격하는 거를 막아달라. 야, 그거 막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적당히 막아달라. 적당히. 그래서 비밀리에 이제 협상을 해서 핀란드가 수락을 합니다. 그래서 우호적 분위기에서 철수를 시작을 해요. 한 3년 동안 그래도 전우로 지냈으니까 친했잖아요. 그래서 장교들끼리는 이제 보드카로 이제 또 작별 인사도 하고. 그래서 독일군이 이제 막 철수를 시작을 합니다. 철수를 시작을 하고 핀란드는 형식상 이제 우리는 그 독일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보면은. 아 그래요? 이제 스탠스를 이제 독일에서 이제 확 돌아서 우리 소련 편 이제 이렇게 돌아서는 거죠. 이제 우리 보면은. 독일군 축출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우린 총을 들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슬로우 모션으로 따라가는 이제 흉내를 내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막 가다 보면 독일군은 어떻게 해요? 추격을 하면 추격군을 따돌려야 되니까. 당연히 교량을 폭발을 합니다. 도망가고 나서. 그러니까 교량을 딱 폭발을 하면 이제 핀란드군이 그걸 복구를 하고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복구를 하는데 이를테면 콘크리트 다리가 있으면 폭발을 딱 시키고 나면 핀란드군은 나무로 대충 복구를 하고 따라갑니다. 왜요? 사람은 지나가지만 탱크는 못 지나오는 거죠. 만약에 이제 핀란드군이 이제 독일군 쫓아오면은 그 뒤에서는 당연히 소련군이 쫓아올 텐데 소련군 탱크는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추적하는 모양새는 보이는데 막상 보면 소련군 발목을 계속 잡는 엉거주춤한 따라가는 신용은 하지만 이게 이제 보면 상당히 애매한 거죠. 야 진짜 이 엄청나게 고민 많이 하는 흔적이 보이네. 고민이 많이 하는데 우리 스탈린 대원수께서는 눈치챘어요? 알고 있죠. 나는 다 알고 있어. 큰일 났네. 그래서 원래 약속을 했었어요. 1944년 9월 15일까지 핀란드가 소련군을 축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17만 명이라는 대군이 저 북극권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시간이 걸리죠. 이 시간이 걸리죠. 장비도 가져가야 되고 막 하니까. 그리고 이제 다 보고를 받고 있었어요. 핀란드군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그래가지고 약속 일자가 딱 경고하니까 지나니까 스탈린이 이제 분노에 찬 발언을 합니다. 시간을 끌면 정전협정 위반으로 간주하고 소련군이 독일군과 핀란드군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끝장을 내버릴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핀란드도 이제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네.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는 핀란드군이 독일군한테 총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쩔 수 없어. 여기도 생존이 달린 문제니까. 네. 그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야 저 자식들. 잘 보내준다. 나름대로 약속도 하고 우리가 편의도 봐주는데 이딴 식으로 나올 거야? 뒤에다 총을 쏴? 네,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때서부터 이 독일군이 후퇴를 하면서 초토화 작전에 나섭니다. 핀란드 땅을? 예. 그래서 뭐 공장, 가옥, 다리 뭐 다 불지르고 파괴하고 그전에는 그냥 얌전히 이제 몸만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정말 철저하게 다 때려 부수고 지나갑니다. 보면. 그리고 이제 핀란드군하고 독일군의 전투가 이제 죽고 죽이는 진짜 전투가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독일군은 이제 480km를 행군해가지고 이제 노르웨이로 어쨌거나 철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노르웨이 쪽으로 북쪽으로 이 밑에 쪽으로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미 여기는 이제 소련군이 이제 받치고 들어왔으니까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저쪽 북쪽으로 가서 이제 노르웨이 쪽으로 이제 철수를 하는 거죠. 보면은 그 끝에가 바다인데 그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 노르웨이로 철수한 이 독일군은 정말 행복한. 정말 행복한 군인들이었어요. 일단 철수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전쟁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뭐 노르웨이나 이런 데서는 굳이 건드리진 않았고. 건드리지 않고 소련도 노르웨이로 침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잡히면 무조건 죽고 아니면 시베리아로 끌려가는 소련군이랑 상대할 일이 없었던 거고 그렇다고 영국군이나 미국군하고 싸울 일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피오르드에서 그냥 조용히 앉아가지고 매일매일을 보내다가 항복하면 됐었으니까 독일군 중에서는 가장 동부전선에 있던 이 독일군 중에서는 가장 행운아. 그래요? 네, 행운아였죠 이제 보면은. 네. 그래서 1945년 1월쯤 되니까 이제 소련군이 이제 핀란드 영토로 이제 쫙 밀고 들어와가지고 노르웨이 영토까지는 쫓아와요. 국경선까지는. 국경선까지 쫓아오는데 스탈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노르웨이를 넘는 게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요? 이 전통적으로 이 노르웨이라는 나라는 영국의 세력권으로 이제 보통 간주가 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딱 넘어가는 순간, 썩어도 준치라고 그래도 영국이 발끈해서 나가기 시작을 하면, 또 희한한... 그러면 영국이 이제 동유럽 지금 이제 그 스탈린이 정말 소련군이 피와 땀으로 정말 그 얻어놓은 동유럽에 대해서 딴지를 걸 수 있는 거죠. 야, 그 니들이 노르웨이를 들어와? 노르웨이 들어오면 우리도 그러면 폴란드나 뭐 루마니아나 헝가리 우리도 지분 내놔.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보면.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국경선에서 딱 멈춥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동부전선에 있던 독일군은 이제 노르웨이를 후퇴하는 독일군은 가장 행운아였다고 보면. 총 한 발 안 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항복하고 배 타고 그냥 귀환했어요, 나중에. 그래요? 예. 참 운이 사람 어떻게 될지 모르네요.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군대는 줄이라고. 줄을 잘 서야 되는구나.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핀란드의 2차 세계 대전은 뭐 어떻든 간에 마무리를 되는 거죠. 그럼 처음엔 소련하고 싸웠죠. 그러다가 이제 독일군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또 소련하고 싸우다가 이번에는 또 소련군 편에 서가지고 독일군을 쫓아내는 참 파란만장한 일을 이제 했는데 과연 그 결과가 뭐냐? 핀란드 입장에서 봤을 때 따져보면 일단은 전사자 6만 명. 그 다음에 북극해와 이 바렌츠해로 나가는 이쪽 통로를 다 상실해요. 그쪽이 다 소련이 이제 가져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에 있던 이 핀란드인들을 이번에는 소련이 다 쫓아냅니다. 이놈들 믿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50만 명의 이제 피난민들이 이제 핀란드 내륙으로 이제 다 들어오는 거죠. 영토의 10%를 상실하고 6만 명이 이제 사망하고 그 다음에 뭐 한 100여 개의 발전소라든지 뭐 산림지대, 항구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같으면 동남권 우리 지금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지역을 그냥 뚝 내준 거예요 보면. 소련에. 어차피 내줄 거였는데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싶었던 어떤 그러한 피해를 입었던 거죠. 이것만 보면은 핀란드가 정말 큰 삽질을 했던 건데 이게 이제 핀란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냐면은 처절한 투쟁을 했죠. 한 번도 그냥 있지는 않았잖아요. 손 들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때마다 막 처절하게 싸웠어요. 싸우고 현란한 줄타기 외교를 합니다. 각서도 쓰고 무릎도 꿇었다가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결국 뭘 했냐? 위성 국가로 전락하지 않았어요.
예. 소련의 위성 국가. 네, 소련의 위성 국가로 전락하지 않았던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네요. 그래서 이미 1944년부터 핀란드는 내부적으로 딱 결정을 내렸어요. 소련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돼. 네. 우리가 소련에 대해서 증오, 피해 엄청 커. 하지만 이거는 꾹꾹 누르고 참아야 돼. 그리고 저 땅 우리 깨끗이 포기하자. 저 땅을 우리가 찾으려고 계속 할 때마다 우리는 더 괴로운 상황을 맞닥뜨려야 돼. 깨끗이 포기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45년 전쟁이 끝났잖아요. 네. 45년 전쟁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도 사실은 한 3, 4년 정도 유럽은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1947년 2월 달에 당시 이제 핀란드 대통령이 선언을 합니다. 소련에 대한 어떠한 외부의 공격이 있을 경우에 핀란드는 소련 동지들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키도록 나설 것이다. 핀란드가? 네, 핀란드가. 사실 뭐 핀란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어요, 보면은. 근데 딱 생각을 했던 거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처절하게 싸워봤는데 우리가 당분간은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소련의 영향권 하에 살아야 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 밑에 있는 동유럽처럼 위성 국가는 아니고 저렇게 되면 안 돼. 그러려면 차라리 제일 쉬운 게 뭐야? 말이야. 말로 먼저 기분 좋게 해주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중립국인데 소련에 기운 듯한 그러한 중립국 포지션을 이제 핀란드가 가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보면. 그래요. 예,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중립.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친서방 국가인 것 같은데 군사 안보 외교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또 소련 편인 것 같은. 그러니까 당연히 자본주의 국가들이라 그러면 다 미국제, 영국제 무기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이건 미국이 써요? 여기는 미국이 쓰고 소련 탱크 쓰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뭔가 상당히 이제 독특한 이제 국가였던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1947, 8년부터 유럽 복구를 위해서 미국이 마셜 플랜이라는 걸 하죠. 돈을 엄청 썼잖아요. 각 국가들이 손만 들면 다 돈을 폭폭 줬어요. 근데 당연히 핀란드도 손 들어야죠. 야, 너도 받아가야지. 그랬더니 저는 안 받아갑니다. 거부해요. 왜 거부해? 이 마셜 플랜을 받아들이는 순간 소련 입장에서 봤을 땐 얘 미국 편이구나라고 생각할 거라 생각하니까 그 정도 그냥 우리가 안 받고 말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요.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이 소련이 요구한 6억 불, 6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을 합니다. 이거 소련이 좀 됐어 뭐 이렇게 안 해? 다 받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소련은 사실 요구는 했지만 받을 생각이 별로 없었던 거죠. 왜냐면 뭐 다 벽돌더미 뭐 폐허가 된 애들한테 받아낼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아니고 뭐 물건이라도 정한 니들이 낼 수 있으면 내라고 했는데 대부분 나라들은 형님 여기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이러면서 다 빠져나가요. 근데 핀란드 다 내요? 핀란드는 다 냈어요. 와. 그러니까 현금 6억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공산품 뭐 물건 만들어서 우리 나무 많으니까 펄프 현물 출자 현물 출자를 해서라도 자관 다 계산해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봐서 계산해 보니까 6억 달러쯤 되는 것 같은데 계산해 보시죠. 그랬더니 야, 이 자식들은 말하면 정말 지키는 놈들이네. 대단하네요. 예,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소련의 신뢰를 얻습니다. 그래. 니들 오케이. 니네 정도는 믿을만하다. 니네 정도는 믿을만해. 근데 믿을만한데 너희들 우리한테 뒤통수 몇 번 쳤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니들한테 좀 감시하는 걸 좀 이해해줘라고 그래가지고 핀란드 정치인이나 유력 인사들한테 다 소련 이 뭐 KGB라든지 뭐 군인이라든지 다 짝을 지어줍니다. 자, 둘이 사이좋게 지내. 우리 학교 입학하면 선생님들이 그러죠. 짝 지어주고 자 친하게 지내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핀란드 정치인, 뭐 수상, 뭐 이제 장관 그러면은 당신하고는 우리 이번에 KGB 이번에 핀란드 지부장 하고 짝이에요. 그래요? 친하게 지내시고 술도 많이 드시고. 근데 거의 뭐 반은 감시네. 감시죠. 감시죠 보면은. 그리고 주 핀란드 소련 대사는 거의 총독 수준의 이제 권한을 행사를 합니다. 그래요? 네.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아닌 거죠. 그랬다는 그렇죠. 거죠. 1950년대, 60년대, 한 70년대까지 이렇게 이어져요. 거의 핀란드면 소련 완전 영향권이었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교 안보를 넘어서 심지어 국내 정치까지도 이제 소련한테 철저하게 눈치를 보는 스탠스를 취하는 게 이제 핀란드예요. 왜? 안 그랬다가는 저 뭐 헝가리, 루마니아, 뭐 폴란드 이런 그 위성 국가로 전락할 것 같으니까. 끝장난다. 그거보다는
우리가 지금 납작 엎드려. 납작 엎드리는데 핀란드라는 정체성을 지키고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낫지 않겠어? 라고 해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핀란드는 소련하고 비슷한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국영 라디오 방송 딱 정시되면 15분짜리 방송이 나오면 소련 방송의 순한 맛. 순한 맛 소련이에요? 네, 순한 맛 소련. 그리고 이제 집집마다 이제 방명록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매일 누군가 이제 찾아오면 거기다가 일일이 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기록을 해서 매년 한 번씩 경찰서에 들고 가가지고 확인을 받아야 돼요. 야, 이거 어마어마했네 핀란드. 예.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뭐 1970년대까지 계속 이랬던 거죠. 그리고 그래요. 실제로 이제 그 도서관에 보다 보면은 예전에 이제 뭐 도서관이라는 게 옛날 책 막 쌓아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러시아의 XX 뭐 이런 당연히 책도 있었겠죠. 싸웠으니까 이런 책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다 파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소련한테는 확실하게 우리가 너희들 편이라는 이런 것들을 막 하는 거죠. 근데 이러다가 이제 1958년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거를 딱 했어요. 핀란드 선거를 했는데 핀란드 공산당이 일당이 선거 제일 많이 투표를 했어요. 뭐 이를테면 40% 투표를 했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주도권을 잡고 정부를 꾸려야 되는데 얘네들만 빼고 일당만 빼고 일당 빼고 나머지 애들끼리 싹 모여가지고 정부를 구성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소련 당시 후르시초프 이제 이 양반이 이제 분노를 하는 거죠. 이 자식들이 곱게 봐줬더니 이따위 장난치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러시아 공산당이 일당하고 이제 좀 더 뭐 섞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맞죠. 일당이었으니까. 그렇죠. 이 소련이 이제 분노를 한 거죠.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 이 핀란드 이제 기업들한테 주문을 넣었던 이 소련의 계획 경제를 하려면 필요한 물건들이 많은데 이거 저 잘 모르는 이상한 애들한테 하는 것보다는 핀란드 애들한테 주문을 했는데 다 취소. 그 다음에 핀란드에 있는 대사, 소련 대사 들어와. 그러니까 나 화났어라고 이제 한 방에 딱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핀란드에서는 이거를 이제 밤서리, 우리가 밤에 서리가 내리면 순간 싸늘해지잖아요. 이게 밤서리 사건이라고 불러요. 보면은. 이거 어떻게 이거?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캐노넨이라는 분이 대통령을 하고 있었는데. 이 양반이 이제 직권으로 연정을 해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 정서에는 확실히 소련을 좀 싫어하는 마음이 분명히 좀 있긴 있는데 이거를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되지라고 대통령이 이제 했는 거죠. 사실 이 대통령은 이 캐논의 대통령은 1981년까지 25년간 대통령을 연임을 했어요. 야, 오래 하셨다. 오래 하셨죠. 25년이요? 예, 25년 동안 대통령을 하면서 끊임없이 줄타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소련하고. 그러니까 소련 지도자들하고 맨날 부득함 먹고 찾아가서 주말마다 찾아가고 틈날 때마다 찾아가서 인사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은 뭐 제가 말로라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원래 공산당이랑 친했냐? 전혀 아니에요. 1940년 이제 우리가 이제 막 그 핀란드하고 소련하고 싸우다가 이제 끝내자, 휴전 조약하자라고 했을 때 핀란드에서 이걸 반대한 의원들 3명 있었는데 그 중에 1명이에요. 끝까지 싸워야 된다. 어떻게 저놈들하고 평화 조약이냐? 그래요. 끝까지 싸워야 된다. 근데 이렇게 또 변신하는구나. 근데 싸우다 보니까 우리 같은 작은 나라가 끝없이 싸울 수는 없다. 우리만 손해지. 지금은 낮춰야 돼.라고 해서 납작 엎드려서 인간적으로 이 소련의 이 지도부들과 교류를 맺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소련이 뭔가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 알아서 소련 지도자들이 이 대통령한테 친구라고 부르면서 전화를 합니다. 동지, 왜 또 그래? 알아서 좀 해봐. 라고 하면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고 문제를 불러가지고 나한테 전화 왔거든. 좀만 이따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핀란드의 모습을 놓고 이제 당시 서독이나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핀란드이제이션 뭐 이렇게 불렀어요. 핀란드화라고 부르는 거죠. 뭔가 위성 국가는 아니지만 간이고 쓸개고 다 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속을 차린다기보다는 저게 나라냐?
아 그래요? 약간 이런 조롱조예요? 조롱조로 이제 불렀던 거죠 보면은. 근데 하지만 이렇게 자존심도 없어. 하지만 이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 이 정도를 해야지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네네. 뭐 최근에는 이제 없지만 한 몇 년 전 사이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무슨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히 커지다 보니까 중국과 미국 사이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이 핀란드 같은 어떤 저런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 종종 있었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그래서 이제 핀란드화, 핀란다이제이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프로님? 좀 자존심 많이 상하는데. 그렇죠. 자존심 상하 말도 안 되죠. 네. 말도 안 되는데 네. 또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가랑이 밑을 기어서라도 살아야 되나? 또 이런 또 현실론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고 이 핀란드가 이랬다는 게 이건 약간 좀 멋있어 보여요. 우리나라가 막상 그러면 이거 좀 못 받아들일 것 같은데. 예. 이건 좀 약간 멋있어 보이긴 멋있어 하는데. 보이는데 네. 어떻게 보면 되게 놀림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하네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아니 나라 없어지고 자존심 세워서 뭐 할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핀란드가 절묘한 스텝을 밟아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 애처롭고 어떻게 보면 멋있고 자존심을 굽히고 실속을 차리고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만 너무 막상 이제 또 하나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 정치인들이나 뭐 관료들한테 이를테면 한 명씩 붙여가지고 뭐 뉴스를 들으면은 순한 맛 뭐 이런 야 이건 좀 아니지 당연히. 네네네네. 그러다가 또 막상 제재를 당하고 압박을 받고 너무 괴로울 것 같아. 이게 상당히 이제 어려운 스탠스라는 거죠. 네네네. 근데 사실 뭐 정답은 없겠죠. 그리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대한민국 국력을 생각했을 때 보면 핀란드랑 1대1로 보는 건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 핀란드 8편이나 지금 이제 쭉 말씀을 드리면서 드는 거는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피할 수 없는 그 위치에서 어떤 스탠스를 어떻게 밟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명분이 아니고 실리를 찾고 한편으로 보면 해야 될 일은 과감히 하고 무엇보다도 힘을 키워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스스로의 힘을 최대한 키워나가면서 내 공간을 만들어가는 우린 자꾸 양자택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는 것보다는 뭐 꼭 핀란드 참고는 하되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좀 그런 반면 교사를 삼아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 핀란드 시간이었습니다. 핀란드가 우리랑 많이 닮아있다는 얘기를 이제 처음 거의 시작할 때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렇게 쭉 끝까지 들어보니까 이해가 확실히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쉽진 않죠. 우리나라가 어느 길로 갈지 여러 모델들을 보면서 한번 고민들. 근데 확실히 핀란드도 고민은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많이 한 흔적이 있어요. 고민 많이 하고 끊임없이 그 속에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자, 우리와 많이 닮아 있는 핀란드 이야기 오늘은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어디 한번 좀 가볼까요? 많은 분들이 요구하시는 이제 아시아 쪽으로 이제 넘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하냐? 뭐 언제까지 계속 저렇게 북극에만 있을 거냐? 좀 따뜻한 곳으로 좀 와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아시아 요즘에 그 미얀마 쪽 굉장히 좀 심상치 않던데 거기 한번 좀 가보면 어떻습니까? 한번 가보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가능하면 미얀마 한번 저희가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